국산차인 줄 알았던 차가 알고 보면 중국산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고 샀는데 중국산이었던 거죠.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타고 다니는 차이기도 해서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를 먹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에디스 모터스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는 굉장히 자주 언급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필요할 때는 이슈가 안 됐다가 이제서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스 모터스를 자세히 다뤄본 적은 없는데 보시는 내내 화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주가 조작이 연루돼서 논란 중이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에디스 모터스의 전기버스가 전부 다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들어오고 군산에서는 조립만 하는 걸로 확인돼서 또 다시 논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뤄드리면서 에디스 모터스는 사실상 국산 버스 점유율에서 제외하고 중국산 버스 점유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하는 거니까요. 이때도 무슨 배터리는 에디스 모터스 기술이고 차체 조립 기술도 에디스 모터스 건데 우리 기술로 봐야지 에디슨하고 무슨 원수졌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사이언차 인수전 때 수면 위로 드러났던 걸 이제서야 떠오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에디스 모터스 과장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볼까요? 해외에서 반조립 상태로 제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있는 내장재, 전장, 배터리를 조립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내장재, 전장, 배터리 조립 말고는 죄다 중국산이라는 거죠. 심지어 생산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내장재랑 전장을 만드는 것도 죄다 중국산 업체고 배터리는 LG에서 만들어주고 조립만 군산에서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중국 장수성이 JJH라는 회사에서 버스를 들여오고요. 시트랑 전기 장치를 조립하고 이걸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일부 부품만 조립했다고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몇 대나 생산됐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에디스 모터스에서 만든 전기버스가 99대입니다. 이 99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방식으로 생산되고 판매가 됐습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런 식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꽤 많으니까 생산 판매 방식 자체는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본질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립 하나 있다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시켜서 지역형 일자리 지원금에 전기버스라서 한 대당 보조금도 수억씩 들어갔다는 게 문제죠.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전기버스 보조금이 대형은 1억 4천, 중형은 1억, 저상버스면 여기에 또 추가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1억 4천에 1년 동안 99대를 팔았다면서요. 계산해보면 1년 동안 138억이나 세금으로 중국산 버스 조립 회사에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 사업에 에디스 모터스가 포함됐거든요. 군산형 일자리 사업 목표가 뭐였냐면 새로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이었습니다. 이걸 명분으로 특혜를 미친듯이 줬습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군산 공장에 투자한 건 284억밖에 안 됩니다. 왜 제가 밖이라고 표현했냐면 자동차 공장에는 284억이 쥐꼬리만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관련 시설을 짓는 데에만 13조 원을 씁니다. 현대차만 이렇게 쓰나요? 한국잼 차원 공장 있죠? 이거 라인 재정비하는 데에만 1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284억이면 자동차 공장 규모에선 투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수준이죠. 투자 비용이 쥐꼬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공간은 고작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 넓은 공장에서 겨우 저 정도 공간에서만 생산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한테 전라북도랑 군산시는 상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100억 이상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160만원씩 연간 12억 원을 고용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 회사니까 본인들이 내야 할 비용도 혜택을 받습니다. 공장 부지 같은 경우 새만금 개발청이 공시지가의 1%만 받고 임대해줬습니다. 투자 비용은 최소로 들고 정부가 해서 운영하라고 돈도 주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까지 해주니까 이거만큼 개꿀인 사업이 어딨나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사업 정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전기버스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보조금이 중국 회사에 들어가고 있으니 중국 전기버스는 위축되고 중국산 전기버스는 성장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나오는 거죠. 이미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버스 중에 중국산 버스가 절반이나 된다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이건 에디스 모터스를 국산 버스로 취급한 통계라서 사실상 중국산 버스가 이미 국산 버스를 추월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에디스 모터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런 회사가 진짜 쌍용차를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에디스 모터스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한 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직접 발표했죠.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차익을 실현해서 먹튀한 게 맞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디스 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 EV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스마트 솔루션즈인데요. 금감원이 여기를 조사했더니 주가 조작을 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안이 좀 심각해서 아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신속 수사로 전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일단 에디스 모터스가 쌍용차의 인수자금 통로로 활용한 게 에디슨 EV거든요. 이 회사를 에디스 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 솔루션즈가 작년 6월에
6월에 인수를 합니다. 314억을 들여서 기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던 에디슨 EV의 지분 213만 주 정도를 삽니다. 에디슨 EV는 500억을 투자해서 에디슨 모터스의 지분 11.21%를 사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세 차익을 얻을 준비를 마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가 활용한 게 뭔가요? 쌍용차 인수 호재라는 키워드죠. 이걸 이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5월까지 6,000원대였던 에디슨 EV의 주가가 6월에 4만대로 뛰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63,4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조합 5곳이 이득을 받고 지분율은 5월에 34.8%였던 게 8월엔 11%로 낮아졌습니다. 한탕 뛰고 빠졌다는 거죠.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10만 5천 명이 달하고 피해액은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쌍용차를 이용해 먹으려던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 진짜 쌍용차가 이 회사 손에 들어갔다면 진짜 공중분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토레스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당연히 못 봤을 거고 심하면 상하이차 사태처럼 중국에 기술이 유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용차 인수 절차 당시 강영권 회장이 예능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 매체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체 이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저도 주식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영상을 만들려면 기업이랑 시장 동향 같은 걸 항상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걸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힘듭니다. 애초에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당하는 사람한테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에디슨 모터스는 사기치고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게 내가 만약 이 회사를 분석하고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이때 들어갔다가 이때 빠지면 딱 좋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고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분들은 진짜 고수가 맞고요. 반면에 주변 말만 듣고 강영권 회장이 말을 잘하네, 인상이 좋네 이런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고점에 물린 사람들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주식에서 손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악담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잃고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인수 초기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관련 비전뿐만 아니라 자사 비전도 전혀 없는 회사라고요. 쌍용차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였나요? 정작 지금 팔고 있는 버스나 트럭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걸 조립하는 수준이고 애초에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났으면 진작 자사 세단이나 SUV를 개발하고 출시까지는 못하더라도 테스트뷰리라도 내놨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리버같이 생긴 렌더링만 존재하는 허상이었습니다. 자사 비전도 그렇고 쌍용차랑 관련된 계획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무스랑 체어맨을 전기차로 부활시킨다고 하면서 정작 관련 기술이나 계획은 하나도 없고 넥슨 스포츠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주행거리 1000km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테슬라랑 현대차는 바보인가요? 왜 아직도 이런 걸 못 만들고 있는 건가요? 늘어나는 배터리 무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좁아지는 실내화 짐칸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충전 시간은 어떻게 해결하고 늘어나는 무게만큼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성능을 올리는 것만큼 주행거리 손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적했더니 야 혁신이라는 게 일반 사람 머리에서 나오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현실로 만드는 게 혁신이지 아무렴 너보다 저 사람들이 회사 운영을 모르겠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이건 혁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개짜스러운 사람들이 혁신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가요? 최소한의 근거와 명분 그리고 이 기술력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 하나쯤은 보여주면서 연설을 하거나 한다고요.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가 있었으며 그렇다고 회사 자체에 비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국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런 회사에 수백억씩 세금을 쏟아붓고 있냐 이겁니다. 이미 에디슨 모터스는 중국 버스를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걸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쌍용차 인수가 다 끝난 지금에서야 떠오르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중앙정부, 전라북도, 군산시 이렇게 얽혀있는 정부 기관만 크게 세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지원금 명분으로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원하는 명분이라도 뚜렷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언가 점유율을 늘리거나 만드는 거에만 명분을 두고 결과물과 관련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있다면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산 버스를 조립해서 팔 게 아니라 자사 전기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것도 심지어 오래된 게 아닙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명분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지원을 받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회사가 갑자기 버스를 만들어서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내년엔 화성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는 연구원이랑 연구 개발비 명분으로 지원해주고 연구 성과에 따라서 분할 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연구 성과는 좋았어요. 그런데 실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자기가 개발한 무언가가 실현이 되고 대중화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실을 맺었을 때 최종적으로 모든 걸 지급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름을 날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이라고 다 퍼준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할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체 없는 거에 지원하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 중요하다는 게 모두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